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요새는 다중주택은 그렇게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중주택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법적인 취지 그런 걸 좀 먼저 보면, 다중주택 같은 단독주택 계열은 일단 법적으로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일반 건축물로 등록되는 게 이제 단독주택 계열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계층인데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거가 이제 공동주택이고, 이건 집합 건축물이죠. 각각 다 구분 등기 가능한 것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따다닥 나와야 되고, 단독주택, 진짜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앞에 다 똑같은데 요 단지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단지형, 소형주택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걸로 가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계층 주택 5계층의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맞추면 되는 게 요 단지형이 붙은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요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주택법 시행령이랑 주택법 열람을 하시면 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허가 내실 때는 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 상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내시게끔 되어 있어요. 요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지형에 붙은 것들은 여러분이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내실 수도 있고,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내실 수도 있고, 아파트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컨셉을 만들어 놓고 건축법상 허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규제는 이렇게 받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한 개층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개층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연히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가는 있겠죠. 그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중에 요새 한참 임대형 기숙사 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가 처음 나올 때부터 뭐 한 70평, 80평 대지에서 뭐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닭장처럼 만들 수 있어 수익률이 엄청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이제 있죠. 기숙사 관련된 소방법을 예상치 못한 게 튀어나왔습니다.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돼요. 이게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접한 경우 설치 의무가 되는데, 편도 2차선이면 왕복 4차선이고요. 왕복 4차선이면 도차가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꽤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이런 대로변에 하실 분들 별로 없고, 다 이제 6m, 뭐 8m 도로 이런 데 하실 텐데, 6m, 8m 도로에서 임대형 기숙사를 지으려면 내 땅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 저 12에 6m짜리 거대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땅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이제 이걸 하려면 당연히 70평, 80평으로는 택도 없죠. 네. 한 150평, 200평 가야 이제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네.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 소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좀 면밀히 보고 이제 좀, 물론 입법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입법 취지랑 임대형 기숙사 만든 거 보면, 저도 70평은 너무 작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기. 이거 사업자가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운영 못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 대지 규모의 스케일에서 임대형 기숙사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사업자 입장에서 좀 수익 사업이 되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너무 작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근린생활시설 중에 1종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가 1종이고, 2종은 조금 큰 도로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뭐 근생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엔 잘 안 하세요.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서울에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까지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전면도로 12m 이상인 데서만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시원 새로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1000제곱미터 규제 받을 때 그때 이제 운용하던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근린생활시설 종류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마지막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보는데, 건축법, 우리가 허가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모든 뭐 면적 산정이나 그런 거는 다 업무시설에 있는 그 건축법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20m 이상 도로에서만 가능해요. 아니, 그 이상. 그러니까 1종, 2종 안 된다는 겁니다. 3종도 20m 미만 도로에서는 안 되고 준주거, 일반 상업 다 되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만 단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로변에 가면 이 오피스텔을 같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저층부에 이렇게 오피스텔을 이렇게 깔고요. 한 3개 층 정도 까시세요. 보면. 그리고 위에는 한 이렇게 4개 층 정도 똑같은 평면으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주거 쪽의 대로변에서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플레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용적률 250%인데 다세대 주택 면적 제한이 있고, 그래서 요게 다세대 주택이면 660 이미 여기서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를 상가를 하자니 상가가 또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밑에 오피스텔을 똑같은 평면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평면으로 채운 다음에 보면 똑같은 평면인데 오피스텔 면적이 더 크죠. 왜냐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안 되니까. 또 그거에 따른 주차 규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요게 대부분 다 작은 땅에서 하시기 때문에 요런 땅에 주차 문제가 늘 배치하면서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피스텔은 기계주차가 또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 부분은 또 기계주차 인정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거 하나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잘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